바쁜 일상에 쫓겨 피로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 넘쳐나는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 또 무리한 일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막인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문제는 이렇게 면역력이 무너지는 순간 몸속에 숨어있던 수도바이러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몸을 공격한다. 처음에는 아직 말도 못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물렀죠. 그냥 아파가지고서.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요. 그 낸 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막 수진한다 그런 것처럼. 이 뇌를 콕 찔르는 것 같아요. 바늘로. 전체가 다 아파요. 이 뼈 전체가 다 아파요.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이 병은 바로 대상포진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절이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든 침범한다는 대상포진.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도바이러스가 피부 위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단 통증 자체가 굉장히 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죠.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 생각해 방심한다면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과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얼마나 조기에 또 정확히 치료하느냐가 평생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마취 통증의학과 김도환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의 후유증과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간밤 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원까지 했다는 이동선 씨. 바지를 내리자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온통 붉은 물집들이 피부를 뒤덮고 있다. 하고 옆에도 그러시죠? 아, 범위가 굉장히 넓으시네. 이쪽엔 다 전부. 많이 좀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시고요. 매일같이 좀 신경치료랑 약물 조절을 계속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거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피부 알레르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물집은 삽시간에 허벅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온몸을 다 쑤셨어요. 그래서 몸살 감기인 줄 알고 몸살 감기 약을 사갖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알러지가 이렇게 생기더니 2, 3일 만에 이렇게 확 퍼지더라고요. 물집도 물집이지만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극심한 통증이었다. 이쪽은 이제 통증이 그러니까 화상 입었을 때 그 쓰라림 그 정도로 굉장히 아파요.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 달리 대상포진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전 대다수의 환자가 통증을 먼저 느낀다. 대부분은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이제 욱신거리는 통증, 찌릿거리는 통증 이런 걸로 이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가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3, 4일 정도, 일주일 이내에 수포가 발생하면은 아, 이게 대상포진이구나 하고 그때 알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의 원인은 수도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린이들이 흔히 걸리는 수도바이러스는 2, 3주의 잠복 기간을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급성 미열로 시작해 전신이 가렵고 발진성 수포가 생긴다. 수도바이러스는 수포의 액이나 감염자의 타액,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대부분 병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하지만 한번 감염된 수도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게 된다. 평소엔 증상이 없지만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경을 타고 수도바이러스가 띠 모양을 띠며 피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입원 전까지만 해도 이은덕 씨는 대상포진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대수롭지 않은 병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송곳으로 다 이 어깨부터 팔, 이 머리까지 다 막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요. 전 제가 이제 오십견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오십견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진통제 먹고 찜질만 했죠. 어깨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겼지만 뜨거운 찜질로 인해 피부에 화상을 입은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진통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통증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그대로 통증이 뭐 이제 막 칼로 막 째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신경줄을 쫙 타고 손가락 끝까지. 그러면서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더라고. 이은덕 환자의 대상포진은 유난히 왼쪽 어깨에 집중돼 있는데 대상포진은 이렇게 한쪽 부위에 띠를 이루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경이 분포하는 데는 다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 통계적으로 볼 때요, 몸통, 체간이라고 그러는데 몸통에 생기는 경우가 한 50~60% 됩니다. 그 다음에 안면부, 얼굴이라든가 두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한 15%쯤 되고, 경추, 그 다음에 허리, 목이죠. 목, 허리, 또 둔부, 이런 하지에 발생하는 경우가 각각 한 15%쯤 됩니다.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바로 몸통이다. 척추의 각 신경절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척추는 맨 위에 경추, 중간 부위에 흉추, 그 아래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로 구성된다. 경추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팔로 향하는 신경 경로를 따라 목과 어깨 부위에 대상포진 증상을 일으키고 흉추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늑골을 따라 등과 가슴 쪽에 발생한다. 요추는 다리에 있는 신경 경로를 따라 엉덩이와 허벅지에 나타나고 천추와 미추도 다리의 신경 경로를 따라 다리와 발 쪽에 대상포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은덕 환자는 경추 쪽에 문제가 생겼다. 경추 4번 신경은 목 쪽부터 어깨, 이렇게 그 앞에 어깨, 뒤쪽, 뭐 심할 때는 앞가슴이나 아니면은 뭐 위에 목까지도 침범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형적인 경추 4번 신경 쪽을 침범하신 그런 상황이고요. 치료를 위해선 항바이러스제 약물과 신경 차단술이 시행된다. 볼게요. 특히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들어가시면 좀 뻐근하실 거예요. 뻐근. 네. 대상포진은 척소신경의 분절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데 공격받은 신경절을 파악한 후 낮은 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약물을 주입한다. 우리 몸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신호작용에 의해 자극이 발생되는데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신호들의 통로를 차단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신경 차단 치료로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환자. 하지만 처음 신경 차단술이란 말을 들었을 땐 부정적인 인식이 컸었다. 많이 아물어졌다. 이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흔히들 뭐 신경을 끊는 거 아니냐, 혹은 신경을 이 차단되면은 내가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마비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말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공격받은 신경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을 해서 적은 용량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이 뭔가 성이 나 있고 염증이 생긴 그 상태를 약물을 넣어서 가라앉히고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2번이고 3번이고 반복적으로 시술 가능하고요. 뭐 반복한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거나 이 무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상포진은 몸뿐 아니라 때론 얼굴을 공격하기도 한다. 오른쪽 얼굴에 대상포진이 생긴 안재영 씨는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요즘 외출도 꺼리고 있다. 야근하시고 뭐 그러신 거예요? 야근 뭐라는 좀 뭐냐 아침부터 밤까지 하다 보니까
하루 17시간 일을 한다는 그는 피곤함을 늘 몸에 달고 살았었다. 우리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5번째 뇌신경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에요. 여기 귀,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아래 턱, 아래 이빨, 아래 잇몸, 입술, 혀 이런 데까지 지배를 하는 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맛도 조금 둔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름 같이 나다가 실패해갖고 조금 났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금방 퍼지고 조금씩 퍼지더만 금방 퍼지더라고요. 이렇게. 뭐좀 생기면서 붓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도 아프셨어요? 대상포진은 그의 귀와 턱, 입술, 혀, 그리고 임파선에 염증까지 일으켰다. 자칫하면 얼굴 감각과 근육마비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데 바로 3차 신경에 바이러스가 침범했기 때문이다. 3차 신경은 총 3부위로 나뉘는데 눈 위쪽 제1부위에 바이러스가 활동할 경우 머리와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되고 시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제2부위를 침범할 경우엔 뺨과 코, 잇몸 등의 대상포진이 생긴다. 제3부위는 관자놀이와 턱, 아래쪽 치아 등에 발생하는데 운동신경에도 관여해 씹는 기능과 미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사 좀 이렇게 맞으실게요. 이전에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은 특히 감각장애와 안면장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 가지는 저 이제 뇌 깊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 뿌리 쪽에다가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초 쪽에 턱끝신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신경, 그 다음에 귀 옆에도 이제 세 번째 가지에서 올라오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지에다가 오늘은 이제 치료를 한 겁니다. 특히 안재영 환자는 턱 부위에 생긴 대상포진으로 맛을 느끼는 미각에 손상을 받았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치료를 받으면서도 반신반의했던 안재영 씨.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마비가 왔던 입술과 혀의 감각들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입이 잘 안 벌어져갖고요. 그리고 그냥 입맛 뜨거웠고 또 그냥 통증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져갖고 팥떡 잘 먹거든요. 오랜만에 맛보는 꿀맛 같은 식사다. 대상포진이 이렇게 힘겨운 병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잘 걸리고 쉽게 낫는다고 흔히 생각하는 대상포진. 하지만 그 침범 부위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불편하신 거 있고 이렇게는요? 여기도 있으세요? 여기도 있고 지금도 많이 가려우세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어요. 4년 전 박노범 환자는 큰 위기를 넘겼다. 3차 신경 첫 번째 가지로 오신 분이시고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처음에 거의 실명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세요. 대상포진이 각막으로 와가지고서 각막 치료도 하고 거기서 그랬어요. 통증이 아주 뭐 말도 못해요. 말하자면 10으로 따지면은 아주 10이에요. 10. 왼쪽 이마에서 시작된 대상포진은 눈의 각막까지 침범했고 실명 위기까지 갔었다. 각막은 살렸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신경통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 대상포진이 3차 신경의 첫 번째 신경가지에 침범하면 각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 심각할 경우 시력이 소실될 수 있다. 또 만약 제7번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안면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 안면 신경을 침범하는 대상포진을 이제 헌티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60% 70%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비가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요. 한 40% 미만으로 공격을 당한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절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쭉 20대 초반의 이재승 씨 역시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았다. 같은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예요. 여기 두피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쪽은 괜찮아요? 네. 처음엔 작은 물집이 하나 생기더니 순식간에 한쪽 이마를 뒤덮었다.
그는 바이러스로 인해 눈 주변 감각까지 둔해진 상태다. 네,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아예 그냥 다 감겨 있었거든요. 부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진짜 많이 아프고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밤에 먹는 진통제 받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앉아서 자고 그 정도였어요. 안면에 지독한 통증이 있었다는 환자. 염증 정도를 체크해보는 적외선 체열 검사가 시행됐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염증을 의미하는 붉은색이 얼굴 전체로 퍼져 있다.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 혹시 각막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을지 이재승 씨의 안과 진료가 이어졌다. 아프시거나 통증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의 각막은 과연 안전한 걸까? 그 충혈된 것도 이쪽만 그때 좀 충혈됐었는데 지금은 좀 남아있긴 한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지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 끝은 다행히 각막 손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피부병만도 좀 좋아졌거든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그 까만 눈동자, 각막이 혼탁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실명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실명하시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죠. 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100% 다 예전 시력을 돌아오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혼탁이라던가 시력 저하가 남을 수 있어요. 코끝에 신경병변이 있으면 그 피부 병변 그 투포 같은 게 생기면 눈에 올 확률이 높고 또 심각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 코 끝에 오는 걸 허치슨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끝에 병변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 진료는 꼭 보셔야 되세요. 공기 중에 떠도는 각종 바이러스들은 늘 우리 몸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아무리 가벼운 바이러스더라도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 같은 온 게 조절도 안 돼가지고 응급실 왔다 갔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조금 편한 날이 며칠 정도 있으셨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매일. 대상포진으로 30대 가장의 평범했던 삶은 망가져 버렸다. 거의 뭐 2차 생활을 못 하죠. 회사는? 회사 못 다니고 있어요, 진짜. 아예 그냥 휴직하신 거예요? 네. 그의 몸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대상포진 후 만성 통증이 생긴 것이다. 대상포진 발진이 일어나고 1개월 후 발진은 사라지지만 통증이 남아있는 것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부 표면이나 피부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쑤시고 찌르는 예리한 통증이 남게 된다.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중추신경은 우리 몸의 다양한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통증을 인식하면 통증 억제 물질을 분비시킨다. 하지만 지속적인 만성 통증이 생긴 경우 뇌에서 통증을 인식하는 회로가 망가져 신경계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말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요. 그 낸 데다가 이렇게 막 손가락을 넣어서 막 휘진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아파요. 이게 겉이 아픈 게 있고 속이 아픈 게 있어요. 못 참는 걸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니까 이제 나쁜 생각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통증이 막 이렇게 오면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상상도 못했던 신경통. 그의 몸엔 수없이 찔러댄 진통제 주사바늘 자국만이 남았다. 사실 신경 치료를 하고 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신경 약들을 드시고 100%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대로 줄여는 보겠지만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것에 베이고 쑤시고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주사제로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 척수신경 자극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척수신경 자극술은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최후의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좀 들어야 되겠다. 6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또 마약성 진통제 같이 강한 그런 진통제를 드셔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그
통증 부위에 국한돼서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척수신경 자극술은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을 찾아낸 후 그 위치에 전류를 형성하는 팔극전선을 삽입한다. 통증이 올 때마다 전기가 자극을 줘 뇌에 통증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치료법이다. 척수에 삽입한 전극에 배터리를 연결하는 김도환 교수. 척수신경 자극기가 작동하면 하루에 수차례씩 발생하는 전기 자극으로 통증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배터리를 삽입한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실제 안에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리모컨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치료 효과는 어떨까? 지금까지 대상포진 신경통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한 40% 정도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피부로 한번 이렇게 좀 시도해보고 정말로 내가 통증이 줄고 편하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죠. 통증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절반의 환자에게선 이 최후의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조기에 신경통을 제압하지 못할 경우 통증의 범위와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돌바탕 오는 것도 강도 높이면 이제 가려졌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그 가려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상포진 걸리고 검색해서 안 거죠. 이런 심한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단순히 피부질환 정도로만 알았던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이라는 무선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적다. 그렇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대상포진 환자의 약 5분의 1에서 신경통 후유증이 생기는데 참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 마치 살갗을 후벼 파는 느낌에서부터 칼에 베인 듯한 아픔. 심지어 몸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강력한 통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극심한 통증은 환자들의 삶을 망가뜨린다. 신경절을 손상시키는 대상포진의 통증은 통증의 단계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통증이다. 항암 치료를 받는 만성 암 통증이나 관절이 욱신거리는 관절염 통증, 그리고 척추 질환으로 생기는 통증과 출산 시 일어나는 분만통보다도 더 강한 통증이 바로 대상포진 통증이다. 일단 통증 자체가 굉장히 생활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죠. 내가 생활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 내가 격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연쇄적으로 이 하나의 어떤 크게는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통 후유증을 겪고 있던 황지상 환자가 다시 입원했다. 밤새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다. 말기 암 환자들 아플 때 먹는 약도 써보고, 그러니까 급식하게 막 아플 때는 참치 못할 때는 그런 약도 이제 먹으라고 처방을 해주셔서 먹어보고 했는데 잠깐 괜찮다 말고 또 그거 먹고도 안 괜찮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김도환 교수는 통증 완화를 위해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주파 열응고술이다. 고주파 열응고술은 삽입한 바늘에 적당한 열을 가해 통증을 일으킨 신경절을 선택적으로 응고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이다. 괜찮아요? 네. 뜨거운 얘기하세요. 끝을 알 수 없는 통증과의 긴 싸움. 그런데 황지상 환자는 왜 이런 끔찍한 후유증을 겪게 된 걸까? 바로 이제 대상포진 가라앉고 나서 신경통 치료를 미리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었던 방법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뭐 다들 하는 얘기야. 뭐 걸렸다가 뭐 한 바퀴 돌고 없어졌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3일 이내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중추 쪽, 그러니까 뇌라든가 척수로 통증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체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약물에도 반응이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중추 감작이 일어나기 전에 말초나 어떤 공격당한 시점에서 얼마 안 된 시간 내에 이 치료를 빨리 좀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통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대상포진이 발생한 지 72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발진이 사라지더라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경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어떤 경우일까? 나이가 많은 고령자이거나 발진의 범위가 넓은 경우, 또 발진 전 통증이 있거나 중증도 이상의 심한 통증이 생긴 경우 신경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경통으로 넘어가시기 쉬운 경우는요, 고령이시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면역이 굉장히 저하된, 우리가 종양을 앓고 계신다거나 혹은 뭔가 이식을 받으신 분들 있죠. 장기 이식을 받으신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세요. 그렇게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경우라든가, 또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자체가 신경을 공격한 정도가 굉장히 세서 수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잘 넘어갈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대상포진으로 입원했었던 이은덕 환자. 퇴원 후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매일 성실하게 복용하고 있다. 치료 2주째에 접어들면서 어깨 부위에 생긴 발진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은 그녀를 괴롭힌다.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그렇게 확 뜨거웠다가 또 그 뜨거운 게 없어지니까 살짝 계속 뜨거우면 못 살 거예요. 요거를 갖다 놓고 잠을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쓰라린 통증이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온다는 이은덕 씨. 낮에는 화끈거림에 밤에는 가려움증으로 고생 중이다. 이제와 생각하니 좀 더 일찍 병원을 찾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전 그냥 50견의 통증이려니 생각하고 집에서 4일간 보낸 게 그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아팠을 때 왜 그런가 하고 팔이 아팠어 그렇게 아파도 그냥 병원을 갔었어야 되는데, 평소 어깨 통증이 있었던 탓에 대상포진이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특히 퇴행성 질환이 생겨나는 노년층이 되면 갖고 있던 질환과 대상포진의 통증을 구분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대상포진의 특징인 피부 반점과 물집은 심한 통증이 생긴 지 며칠 후에 생기기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오진을 받는다. 대상포진이 몰라서요. 이렇게 자다가 나왔는데 옆구리하고 여기가 푹푹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정형외과 갔죠. 배를 움켜쥐고 아이고 하는데 내과에 혹시 위가 나쁜가 장이 나쁜가 해서 내과에 가보고, 내과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농양인가로 해서 계속 항바이러스 그걸 먹다가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물집이 생기기 일주일 전 먼저 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수포가 생겨난다. 이때 대부분 한쪽 편으로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한 달간 약물 치료를 받고 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증상이 호전된다.
문제는 수포가 생기기 전 감기 증상이나 디스크, 위장 질환 등으로 오인해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주로 머리 쪽에, 얼굴 머리 쪽에 발생하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뭐 신경과라든가 또 신경외과라든가 대부분은 이제 밤에 많이 못 견디는 통증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이런 데를 가시죠. 또 어깨나 몸통 이런 데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담 결린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형외과라든가 뭐 내과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주사를 맞는다거나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통증이 여전하고 며칠 지켜봤더니 수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상포진이겠죠. 일단은 대상포진 자체가 편측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아파요. 그래서 이 편측으로 온다거나 특정 부위만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통증이 오거나 아플 경우에는 대상포진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흉추 쪽 대상포진을 알았다는 박지순 환자는 최근 손저림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감각이 없다기보다 좀 무디시죠? 예, 그리고 막 것 같고. 예. 혹시 대상포진이 목 부위로 재발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검사 결과 환자는 목 디스크였다. 경추 여러 군데 걸쳐서 퇴행성 목 디스크가 있으신 거고 잘 못 느끼시고 계시다가 대상포진이 발생하면서 같이 신경계통으로 덩달아서 좀 흥분이 되고 이제 증상들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뭐 좀 이러면은 뭐 이런 데가 막 다 다리가 쑤신다든가 막 몸이 진짜 으실으실하니 막 안 좋고 막 그래요. 한번 그거를 앓고 나니까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사람의 삶 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이 흐리거나 눈 비가 오거나 하고 옛날은 내가 이렇게 돌아 누울래도 여기가 아프고 밤에 잘 때도 이쪽 오른쪽은 한쪽은 양말을 신고 이쪽 발이 시리니까 또 이쪽 손은 장갑을 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자요. 왜냐면 시리기 때문에. 그게 대상포진이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퇴행성 목 디스크가 있었지만 평소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박지순 환자. 하지만 대상포진 신경통이 생기면서 목 디스크 통증까지 함께 생겼다. 힘 빼시고 다 됐어요. 신경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포진은 환자가 갖고 있던 신경계통 질환을 더욱 악화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퇴행성 관절 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 디스크의 경우엔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 크고 작은 관절 질환 하나쯤 갖고 사는 노년의 환자들에게 대상포진은 이중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꾸준히 대상포진 신경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좋아졌다는 남석현 씨. 그런데 일어설 때마다 다리까지 뻗치는 허리 통증이 생겼다. 척추 협착증 통증이 생긴 것이다. 십질이나 그게 좀 당겨서 좀 한참 동안 통증이 와서 못 일어설 때가 있죠. 그래서 몰랐으니까 이제 내시경하고 뭐 초음파 찍고. 대상포진의 통증과 척추에 생긴 통증을 구분하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남석현 씨. 병의 원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만 했다. 이처럼 퇴행성 질환이 많아지는 노년엔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참고 견디는 미덕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명확하게 아픈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몸이 쑤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디스크 질환도 신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 동일한 부위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침범해서 그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더 통증이 가중되게 나타날 수는 있죠. 더 세게. 대상포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매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통계에선 노년층의 발병률이 가장 높지만 특히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40, 50대 환자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 치료가 됐으면 턱 아래쪽과 목 주변으로 넓게 번진 대상포진 수포들. 신경 쪽에다가 김선근 환자는 심한 통증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물집이 생긴 지 3일째. 옷깃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몹시 괴로운 상태다. 통증 완화를 위해 신경 차단술이 시행됐다. 네. 다 됐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겪는 고통이라 표현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경험한 김선근 씨. 됐어요. 사실 그는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전 무척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암 투병 한 15개월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하늘나라 가는 거 이제 막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못 먹고 방황하고 막 신경 쓰면서 이제 진짜 면역이 떨어지면 온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불면증으로 나를 지새우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과 마음.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찾아온다. 피로와 스트레스, 불면증은 현대인들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암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은 더욱 심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얼굴은 물론 어깨 전체로 대상포진이 광범위하게 번진 참이의 환자. 그녀는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을 앓고 있다. 처음에 울면서 들어오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원래 알았던 병보다 이 신경통으로 넘어간 대상포진이 고통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나중에는 이게 그냥 아예 지금 그녀는 혈액암과도 싸워야 하지만 대상포진 신경통과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신 거거든요. 일반 환자들과 달리 강력한 항바이러스제와 통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암 환자들에겐 대상포진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어떻든지 간에 1회잖아요. 근데 이 대상포진은 365일, 24시간 항상 통증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이제 정말 친구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암 환자들에게 대상포진은 평생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대상포진이 언제 찾아올지, 또 언제 나을 수 있을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겐 두려운 질병일 수밖에 없다.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던 환자가 다시 김도환 교수를 찾았다. 최근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서 귀 뒤쪽에 물집이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려워요. 많이 가려워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누르면 한 요 정도 되는 뭐 딱딱한 게 뭐가 잡혀요. 여기에요? 예, 여기. 요거 예예예. 예. 걔가 많이 가려워요. 예. 그것도 이제 신경이 보내는 2달째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황인영 환자는 혹시 대상포진이 다시 재발한 건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이렇게가 같은 신경범위시거든요. 일종의 여기만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따뜻한 거 하면 되고. 게다가 가려운 증상은 여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게 낫고요. 예. 계속 얘가 그러면 가렵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통증들이 오는 그 강도나 빈도를 갖다가 조금 줄여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 겁이 또 덜컥 나더라고요. 겁나시죠? 또 올까 봐. 네. 잘 못하는데. 몸을 좀 피곤하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4주 후에 와라. 그런데 2주 만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가
또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렵고 수포 같은 게 또 생기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데 힘이 드니까 이제 불규칙해지고 식사라든가 운동이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운동이 이제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갖는 두려움처럼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실제로 다시 재발하는 걸까? 그러니까 대상포진 자체는 한 번은 그렇게 앓고 지나가시면은 거의 재발은 없어요. 재발은 없는데 신경통으로 이완되신 경우에는 통증 자체가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거나 본인이 굉장히 몸이 피곤하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혹은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괴로울 때 그럴 때가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재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발은 아니고요. 대상포진이 재발하진 않지만 신경통으로 진행될 경우 몸 상태에 따라 통증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간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독감 주사를 맞듯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포진을 미리 예방하는 약물은 없을까? 주부로 또 직장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강경숙 씨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혹시 대상포진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가 됐기 때문이다. 저희 시아버님이 지금 대상포진 오셔서 그 대상포진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하셔서 다른 합병증까지 다른 부분이 약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들도 한번 대학생인데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애였는데도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대상포진에 걸린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후 예방접종을 맞기로 결심했다는 강경숙 씨. 자, 주사 부위는 긁거나 만지지 마시고요. 들어가는 목욕하지 마시고.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정말 기대하는 만큼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걸까?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이 고령층이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면역이 좀 저하가 되시고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효과는 약 70%. 50세 이상에서 접종하고 약효는 한 번 접종하면 약 5년간 지속된다. 만약 선천적,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상태거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방주사도 좋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예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비타민 B와 C가 많은 녹황색 채소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대표 음식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면역력을 높인다고 알려진 건강 음식에 우리가 모르는 오해가 숨어 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해독 주스는 6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가서 만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부 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C들이 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만 그 단백질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부족한 식단이 해독 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발암물질들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 주스를 잡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단백질 종류를 같이 잡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식습관은 골고루 영양가 높게 먹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질환.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바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다. 후유증이 좀 비 올 때라든가 날씨가 추워진다라든가 그러면 더 많이 심하게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통증이 진짜 사람이 견뎌내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정도의 통증이 오니까 다시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에요. 딱 처음에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그냥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길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픔이 지나간 자리는 이제 건강을 돌보는 관심으로 채워졌다. 약해진 면역력을 끌어올리며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 나이 탓이려니 하며 방심했던 증상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대상포진은 이런 작은 변화와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예방하고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선행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포가 발생하고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되신다 그러면 조기에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최대한대로 좀 억제를 하시고요. 이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아픈 증세도 없었대요. 지금도 뭐 아무 불편한 데도 없고 똑같아요. Oh yes, I can make it now. The pain is gone. All of the bad feelings have disappeared. Here is the rainbow I've been praying for. It's gonna be a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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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shiny day.